2024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은 그놈 녹화가 이제 1시에 있어서 이따 라페스타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동선이 좀 꼬였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일산 집에서 방송 좀 올리고 라페스타 갔다 가는데 향동에 사무실이 생기면서 향동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놈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향동 사무실이 더 오래 할지 그놈이 더 사무실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해보면 되는 거고. 자, 다른 게 아니라 한강 하구에서 팔목에 아령이 묶여 있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28일 어제 오후 1시 5분이니까 낮 시간이죠. 덕양구 행주 나루터 선착장 인근에 그러니까 신원 이상의 남성 시신이 물에 떠 있다는. 그래서 인양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오른쪽 팔목에 5kg 상당의 아령이 신발끈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홀로 혼자 사시는 분이신 것 같고, 유족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유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혼자 사는 사람이면은 예전역에 이제 다른 연락이 있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된 사람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요 맨 정도만 하면 금방 이제 이 사람이 자살을 했구나. 근데 아령은 왜 묶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물에 투신할 때 떠오르지 말려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그걸 겁니다. 근데 왜 제가 타살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고, 특별히 돈이나 아니면 치정이나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거를 같이 매달진 않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매답니다.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구할 수 있는 게 최선으로서 아령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안에 부패가스가 차고, 그런 부패가스가 일종의 부력으로 작동을 하고, 그 부력 작동에서 5kg 정도면 실제로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10kg 이상 20kg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 죽은 사람은 그걸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나 PSI 애들은 한 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시라든가 부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부검할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부검한다 한들 국가수 애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봤자 공의가 하겠지만은, 공의가 해봤자 이거 지들이 뭘 알겠습니까? 대략 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맞춰서 대충 써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저는 시체가 증거기 때문에 부검은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제는 부검의법, 증거관리법, 보관법, 그리고 시체공시소법이 없는 지금 상태의 이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부검 이 시스템 하에서는 저런 형태의 주검은 실제로는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게 오히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더 날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르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극단의 선택이 자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화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죠. Q10 모기업이 Q10이고 자회사가 팀F 팀원 위메프 팀원 이런 거고, 구영배란 사람이 Q10의 대표인데 애저녁에 도발이 쳤습니다. 도망을 갔죠. 그러고 그 어떤 계열사의 Q 익스프레스 CEO 중에서도 물러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싹싹싹 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악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분명히 재벌놈들이 이 비슷한 짓들을 했을 겁니다. 문어발식 확장, 김우중이도 그렇게 되고 해지면서 사악한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지금 위메프 이런 팀원 이런 사태는 우리나라의 매우 그 약탈적인 플랫폼 시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놈들이 소위 말하는 쿠팡 같은 놈들 아닙니까? 쿠팡은 물류를 통해서 했지만 얼마나 쿠팡 물류에 그 심각한 노동 착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자기네들 공격하는 언론인들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갖고, 그런 사악한 인간 집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물류 아니면 이런 플랫폼 물류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성장하는 어떤 영역에서 빨리 먹고 튀려고 하는 그런, 이게 사기꾼들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기꾼들이 규모를 키워서 빠르게 상장하고 튀는, 이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멀쩡한 기업가가 되는 거죠. 지금 Q10 위메프 이런 사태에서도 결국은 흔히 말하는 소비자의 돈으로, 그리고 그 제조자들의 물건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통해서 막대한 어떤 물품 대금을 사적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글쎄, 이게 이런 종류의 사악한 플랫폼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한국 자본주의 심각한 결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악한 소위 자칭 기업가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도산시키고 파산시키고, 나 감옥 갔다 올게. 그리고 실제로 어디 외국 갔다 오고, 끝입니다. 실제로 돈은 어느 놈이 헤쳐먹은지 모르고.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의 결국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 제작자 이런 애들만 죽는 거고, 중국의 그 엄청난 그 공장으로 물건 밀려오는 것도 막기 힘든데, 결국은 이 IMF 팀원 유탄을 맞아서,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냥 박살이 나는, 이거를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아니면 대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관료들,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후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이 대규모 이런 사태, 워지포인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이런 미비한 법체계로 이용하는 사악한 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한국의 자본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판인데, 그래서 사기 분석원이라든가 사기 범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그게 먼저 선제 들어가면은 이런 자들 싹 잡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문제, 사기 범죄, 특히 이런 횡령 배임 사기 범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걸 노리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모든 규텐 사태를 보면서 한 번 더 그 구제역과 관련된 건 중에 하나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 이제 설명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구제역이 유튜브 구제역이 BJ 슈트라는 애한테 그러니까 수트라는 애한테 돈을 뜯어냈는데 근데 사실은 BJ 수트라는 애도 가상코인 자산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구지역이 협박을 해서 2,200만 원을 뜯어내고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BJ 수트와 구지역 사이에는 상당히 무엇인가, 그러니까 BJ 수트 입장에서 협박을 당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건데, 실제로는 BJ 수트도 뭔가 이 범죄적인 사기적인 어떤 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둘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사한 이 BJ 수트가 구지역이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걸 본 경찰이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확인한 경찰에다 이런 거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반영할 정도로 아니다. 공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서 검찰 수사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 지금 일이 터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찰 애들은 왜 이거를 소위 말하는 공갈, 그러니까 BJ 수트를 돈을 뜯어낸 구지역의 행위를 공갈로 보지 않고 단순 후원금으로 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경찰의 그 수사 내에 어떻게 수사했는가를 좀 수사 기록을 보고 싶어요. 즉 말하자면 얘는 분명히 송파경찰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공갈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런 형태의 이 제출한 어떤 뭐 카톡, 즉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 SNS 왔다 간 걸 보면은 분명히 구지역이 뭘 만들었고 BJ 수트가 그것 좀 올리지 말고 내려주세요. 돈 입금했고 뭐 이런 거. 돈이 오갔고 돈이 갔고 그것을 대가로 뭐가 올라가게 안 했어. 근데 그 말투는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사정하고 소위 말하는 공갈범이라고는 구지역이 실제로는 뭔가 위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공갈이 안 된다 라고. 근데 실제로 근데 돈이 왔고 그걸 가지고 뭘 했는데 영상도 사라졌고, 그럼 이 경찰에는 이거를 제대로 봤느냐? 그러니까 구지역이라는 애들, 혹시 이 사이버 레카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헤쳐먹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공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반복했던 건가? 아니면은 사실 뭐 경찰 애들 이렇게까지 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경찰 애들이 귀찮아서 이런 것들은 보통 귀찮고 아주 별로 이런 방식의 SNS가 증거가 되지도 않고 대충 이 정도 보내면은 둘 다 나쁜 놈이니까 구지역이나 BJ 수트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들끼리 치고받으니까 내가 니네들의 나쁜 짓에 개입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경찰의 생각을 읽은 건지, 아니면은 무능한 경찰이 실제로 대충 공부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신청을 통해서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수원지검 형사 5부에서는 BJ 수트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서 병합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보통 이런 것은 대충 이렇게 처리하는 건지, 또 욕을 처먹게 되는 거죠. 야, 경찰 놈들 또 송파경찰서 이거 이따위로 수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알고 싶어요. 송파경찰서의 BJ의 담당 경찰애가 BJ수트와 구지역 사이에 이 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말하자면 이 정도라면은 경찰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구지역이란 애가 그렇게 뭐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BJ수트 같은 약간 질이 안 좋은 애를 이런 식으로 혼내주면서 돈을 뜯어내는 걸 하고 있구나. 이걸 굳이 구지역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한쪽 편을 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불송치를 한 건지, 그런 조금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벌어졌던, 그러면 BJ수트가 저렇게 코인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해? 그건 할 생각이 없었나? 그래서 그건 아니거든. 이 생각은 어쩌면 이 경찰에는 혹시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의 사기 사건이 이렇게 공갈과 연결해 갖고 대충 안 처리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런 거를 이 사이버레카 애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로 협박하고 돈 해도 어차피 경찰 애들 수사 안 해. 그랬겠죠. 그걸 알고 다른 많은 사이버레카들도 이 기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뜯어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경찰의 수사관에, 아니면 경찰의 수사 능력, 아니면 이런 종류의 범죄를 개별 수사관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방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전혀 대가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개별한 사건으로 개별한 그 수사관이 대충 이렇게 파악해갖고 넘기면 결국은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이버레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검찰에서 뭐야 이건 재수사, 아니면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없애버리거나 그렇지 않았을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구지역이나 이런 사이버레카 애들은 더더욱 기고만장해서 더더욱 막 하고, 왜 이런 사이버레카들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막 대놓고 검찰청 앞에서 막 고개 빡빡이 들고 구지역,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수사기관 놈들이 저런 애들의 간땡이를 붓게 해준 거 아닙니까? 가서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찌양으로부터 연결되는 사이버레카와 연결되는 그 많은 어떤 건들이 결국은 사이버레카의 문제와 연결돼서 한국의 수사 시스템 자체를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되게 간단하게 파고들어서 이용해 먹는 이것도 분명히 큰 작동을 했다. 이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반성하지 않으면 단지 사이버레카가 나쁜 놈들이다, 아니면 찌양이 어떤 사람, 이런 거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누구도 어떤 경찰 전문가나 아니면 언론도 지적해주지 않고 그냥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 써준 그대로 그냥 해니,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조지호 같은, 오늘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조지호 같은 애가
뭐 깐깐한 원칙맨이라고 뭐 한국일보 뭐 여러 뭐 또 이제 딸랑딸랑 발라주고 이제 또 지랄을 하는 거죠. 네? 참 이런 그 조지오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 이 발라주고 빨아주는 그 언론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참 비판을 해야지. 언론의 영역이 빨아주고 발라줄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조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조지오 경찰청장이 경찰에 입직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건이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죠. 분명히 비판점이 있는데 황당합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쓰레기들이 대부분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이 쓰레기 청소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 같은 애들, 후보자 같은 애들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 MBC 무슨 어디 뭐 지역 사장까지 하고 이제 방통위원장 이제 임명되겠죠.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쓰레기 속으로 들어갈지 참 참담하고 암담하죠. 그죠?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구지역과 관련된, 즉 찌양과 관련된 지금 이 구지역과 관련된 경찰의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헛물 많기는 거다. 헛물. 자,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한 경찰 갑질이 더 억울해. 녹취따는 고소인. 화성 동탄경찰서 그 얘기 나오면서 화성 동탄경찰서의 그 젊은 그 피해자는 유튜브까지 열어갖고 지금도 계속 그거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실수사, 무관심수사, 수사관 기피시설이 급증하고 있고, 고소장을 내자 사유가 안 돼서 반려하고, 조사 과정이 고압적이고, 아까 화성 동탄에서 그 사건처럼 늑장이 다반사고 못 믿겠다고 조사 과정 다 녹음하고 기피하고, 기피 신청이 5년 새 2배가 내고, 가장 왜 기피한 공정성 의식 제대로 안 해준다.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사건만 이렇게 늘고 있는데 수사관은 안 늘려주는데, 그러니까 애들 자살하고 난리 나고 관악경찰서에 자살하고 막, 어쨌든 얘네들은,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 못 믿겠다 그러고, 경찰 애들은 웬만한 건 다 눌러버리고 뭉개버리고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수사관 기피 신청하고. 이게 지금 이 꼬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꼬라지를. 애초에 그래서 경찰 수사 때부터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돈벌이가 경찰서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경찰 출신 변호사, 퇴직 경찰 수사관을 고문으로 활용해 갖고 로펌. 오윤성 이 양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맡은 업무가 배 이상 늘어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기피 신청을 한다 한들 어떻습니까? 그놈의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무능한, 똑같은 그 팀에 수사 더 못하는 애한테 가요. 더 나쁜 놈한테 간다고요. 또 기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오인성 같은 사람은 이 경찰 시스템을 잘 모르고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지만은, 좀 깊이 있게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전문가라는 애들도 없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경찰 빨아주고 막 한심한,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경찰 애들 자살하고 막 과로에 막 쓰러지고, 근데 또 과로가 아니다. 훌륭한 경찰이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사람은 40이 넘고 이제 거의 50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과로라고 내색을 했겠습니까? 과중한 업무라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명예롭게 돌아가시게끔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죽은 걸로 절대 표장 안 하죠. 젊은 애들이 죽은 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 행간의 뜻을 읽어야 되는데 또 그걸 읽지 못하고 그냥 또 딴소리 하는 거죠.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진짜. 하여튼 비가 올 것 같네요. 어둡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희망을 찾으러 가보죠.